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둥이의 세종학당에서 개원으로서 늘은 일단 몰래띠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인터랙티브 게임 방식 교육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둥이의 세종학당 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둥이의 세종학당은 인도네시아 반둥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반둥은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1시간쯤 거리는 도시고, 반둥이의 세종학당은 2019년에 운니컴 대학교에 개원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등록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학당의 운영은 학당자 1명하고 운영요원 3명, 그리고 현지 교원이 3명이 맡고 있습니다. 반등일 세종학당에서는 매년 두 학기를 운영합니다. 첫 번째 정규반은 세종 한국어 1A부터 4B까지 운영하고, 세종 한국어 5A하고 세종 실용 한국어 회화 수업도 운영합니다. 특별반에서는 토픽 수업하고 문화 수업이 있습니다. 우수 운영 사례에서는 문화 인턴과 SKC 홈 실행합니다. 다음에 반둥 세종학당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수준 수업을 운영합니다. 토픽 준비 수업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한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 한국어와 문화 수업을 통해 예절 여행 교육과 문화 교육을 제공하여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운영합니다. 한국 문화 행사를 통해 사후 이해와 호혜적 관계 증진에 관심이 높아지며, 또한 주변 국내 내 학교와 협력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서부자바에 있는 고등학생을 위해 대회도 개최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모두 세종학당이 한국어 교육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수업 중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이며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필요로 인해 주석 어려움이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는 학생들이 참여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점점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비로로 인해 집중력이 감소하면 학습 효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말하기 실력의 정체로 이어지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며 학습 동기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게임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기간 학습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연예인이나 아이돌들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게임 채널에서 해본 게임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더 큰 관심과 집중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집중력이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어 실력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은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서 수업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며 반복적이라도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방식을 졸림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개인 방식 교육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은 주로 1B 수준의 4시간 수업으로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주제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간단하고 짧은 시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어서 수업에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게임이 칠판에 점수를 적어 놓습니다. 이 점수는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 동기를 보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할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진행 방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학습자들이 줄을 서고 한 면씩 앞으로 나와 칠판에 적인 단어를 몸으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사람과 정답을 맞추는 학습자는 각각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습자 이 게임을 마친 후 점수를 확인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습자에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게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외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림 퀴즈입니다. 이 게임에는 학생들이 취미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임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각자 한 개 단어를 뽑고 그 단어를 칠판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단어를 잘못하거나 모르면 포인트가 감소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고 정답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고, 자신의 답을 제시합니다. 정답이 맞으면 그림을 그린 사람과 맞춘 학생이 모두 1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맞춤 단어와 배운 문법을 활용해 문장을 만들면 추가로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단어 암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장 구성 능력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학습의 재미와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어 맞히기 게임입니다. 먼저 칠판에 자음만 공개합니다. 이 게임은 모든 단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단원에서 나오는 단어나 표현들이 칠판에 자음만 공개합니다. 학생들이 도전을 원할 때 손을 들고 자신의 답을 제시합니다. 만약 단어가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힌트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어를 맞추면 1점을 얻고 단어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면 추가로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틀린 경우에는 탈락하지 않고 다른 학생에게 기회를 준 다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히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패들렛을 활용한 OX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언어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므로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패들렛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음성 녹음을 내용을 올리고 그 내용 바탕으로 질문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간단한 퀴즈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발음을 전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듣기 실력도 향상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한 학생이 실제로 교통 주제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저는 보통 회사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집에서 회사까지 45분쯤 걸려요. 하지만 길이 막히면 1시간쯤 걸려요. 조금 멀어요. 저는 과일을 사러 매주 일요일에 마트 자주 가요. 마트는 집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걸어서 가요. 집에서 마트까지 15분이 걸려요. 음. 이 내용을 이해를 확인하면서 그 내용 바탕으로 간단한 질문, 예를 들면 이 친구는 회사까지 버스를 타고 가요. OX 퀴즈를 어, 진행합니다. 퀴즈에서 맞는 대답을 많이 한 학습자가 우승하게 되며 있는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배들렛은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여기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음성 녹음을 통해 말하기 실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소통 능력을 높이고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제 사례에 살펴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피드백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수업 중에 게임을 하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덜 무섭게 느껴져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학생 간 소호 작용이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는 게임 방식 교육이 단순히 재미있는 활동을 넘어 학습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셉 초베트의 멋진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한국어를 가르칠 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대 좋아하는 연예인의 말을 조금씩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작은 행복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제가 이 일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